뭐냐, 지인지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누가 인재감인가, 이거를 저는 이편무방이라고 하는 얘기도 쓰거든요. 내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현명한 사람을 중히 여기는. 그래서 이분은 미래의 공군 참모총장감으로 찍어놓은 사람들은 이 위험한 비행 임무에서 빼가지고 작전 임무와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활용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김창규 장군님부터 시작해서 장성환, 김신, 그 다음에 장지량, 김동완 총장님들이 바로 그런 혜택을 받았던 우리 공군의 동량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얘기는 제가 김동완 총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는 바로 공자가 말한 이상적 삶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오래전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각주를 안 다뤄놔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몰라서 각주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 공자는 아마 자로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이 연장자들에게는 안심의 대상이 되고 동년배들에게는 신뢰의 대상이 되고 연소자들에게는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게 이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김정렬 장군이 그런 삶을 살고 가셨어요. 최영덕 장군을 좋은 형님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시니까 이 13살, 14살의 차이를 가진 장덕창 장군과 이영무 대령께서 김정렬 장군을 신뢰하셨고, 이근석 장군님과 이 박홍식 장군님은 1917년생으로 그 동년배들입니다. 그런데도 1950년 7월 4일 날 아침에 김정렬 장군이 이근석 장군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출격 가능하냐고 하니까 비행 단장했던 이근석 장군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한 줄 알았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출격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상하하시는. 그리고 상하하시니까 김정렬 장군이 그거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또 동아일보에다가 기고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동년배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았지 않았나. 그리고 김영환 장군은 자기 친동생이니까 자기 형을 롤모델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공자가 말한 이상적인 삶을 살고 가신 분도 저는 이 김정렬 장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은 이 제가 그 몇 분 돌아가셨는데 그 윤일균 장군님하고도 통화를 해봤고 그 최원문 대령님이라고 계십니다. 고향이 청주인데 저도 고향이 청주여서 최원문 대령님이 생존해 계실 때 그 몇 가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1950년대 6.25 전쟁이 바로 터지기 전에 이건순 중위가 일루신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는데 김해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신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김정렬 장군이 직접 김해로 내려가서 일루신 비행기를 가지고 오다가 이분이 바퀴를 넣는 그 절차를 모르셔갖고, 왜냐면 처음 보는 비행기니까 바퀴가 노출된 상태로 오다 보니까 아마 공기저항을 받았는지 연료가 부족해서 평택 부근에 하천가에 불시착을 했다. 그런데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아침에도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다가 이 난리가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뛰쳐나갔다. 이 얘기를 최원문 대령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의도 솔밭에 1000개의 그 드럼통이 있었는데 일부 L4, L5, T6 항공작전에 투입한 연료통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그 연료통을 가지고 대전, 대구, 수원으로 옮겨놓은 것이 500g이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분이 작전한 거 보면 일사불란 작전을 했는데 사실은 몸에 타박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작전이 진행된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김정렬 장군은 도널드 니콜스와 윤일긴 장군을 보내서 이 T-34 탱크를 어떻게 때려부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때려부시는가. 그 다음에 미그 15기가 떠가지고 이 미군 조종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폭격기들이 당하니까 이 미그 15기를 어떻게 저걸 격퇴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두 개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34 탱크를 잡기 위해서는 네이팜탄을 써야 되고 미그 15기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미 공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해서 결국은 제공권과 이 육지의 지상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자료에서도 일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뭐냐, 이분은 우리 최영덕 장군님처럼 가족들 피난을 안 시키고 본인만 철수작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휘재 여사하고 가족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겪으셨고, 여기 지금 오신 우리 그 김정렬 장군의 둘째 아드님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디네스 대령이 일본에 가서 페니실린을 사다 주신 덕분에 살게 됐다는 얘기를 디네스 대령이 자서전에 나오는데, 그 디네스 대령은 또 이 정비 선생을 형이라고 삼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공정한 일처리예요. 이 서한우 중령이 계셨습니다. 이 소년비행병학교 오비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가족을 피신시키고 이 공군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총사라고 하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장군, 장성환 장군, 그 다음에 김정렬 장군의 동생인 김영환 장군이 집단 구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김정렬 장군이 알고 영창 집어넣고 일개로 감등을 시키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정렬 장군은 이 부하가 비행군기를 저질렀어요. 김성배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이 L4 항공기를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19만 원을 비상금을 줬는데 그 비상금을 자기 애인한테 주려고 애인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갔다가 미루나무에 L4 항공기를 부딪혀가지고 L4 항공기에 날개가 부러지니까 바로 그냥 파면 조치를 내리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일을 하셨던 기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으로 볼 때는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우리 군인들을 위한 군인연금을 만드셨고 본인은 군인연금의 수혜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군인들이 지금 연금 제일 많이 받잖아요. 저희 공무원보다도 지금 한 6, 70만 원 더 받는데 그게 모두 다 이 김정렬 장군의 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감동적인 게 최영덕 장군님이 동지들하고 유족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 두 채를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전셋집을 돌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 김정렬 장군이 아시고 최영덕 장군을 저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셔서 당시 돈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대방동 공군지금 아파트 하늘마루 아파트 지역에 집을 21평짜리를 줘서 80만 원을 가지고는 집을 짓고 20만 원을 가지고는 그 가구를 사드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공군이 얼마나 따뜻한 그런 동지의 정의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셨던 모습이 지금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의 리더십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리더십은 서와 지와 신과 의에서는 거의 똑같은 유사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배려와 포용, 지혜와 통찰력, 믿음과 신뢰, 그 다음에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의 측면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에서는 용엄인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두 분은 후가, 이 최영덕 장군님은 창석입니다. 차가운 돌멩이. 그 다음에 이 김정렬 장군은 서암입니다. 서는 새벽서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바위.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분은 그 호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국가가 이 일본에 빼앗기니까 이 최영덕 장군은 가슴이 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린 가슴을 앓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중국에 망명하셔가지고 항일 독립투쟁을 나섰다면 김정렬 장군은 새벽을 기다리는 바위처럼 이미 국가는 망했고 이제 실력을 길러서 나중에 조국이 강복이 되면 그때 내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온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바위와 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크고 무겁습니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인격의 그릇이 대인이었다는 거고, 무겁다는 것은 행동이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이해관계에 두 분은 휘둘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다른 점은 용인데, 용에서 보면 이 최영덕 장군은 감성보다는 이성이 발달하신 리더였고, 이 김정렬 장군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발달하신 리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최영덕 장군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김정렬 장군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일을 해서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완벽하게 끝내는 리더가 아니었나. 이 얘기는 바로 이 김두만 총장님께서 해주신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두 분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최영덕 장군님은 항일 독립투사로서 정신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공군 결의, 공군과 공군 공사식품, 비행행진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최영덕 장군이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김정렬 장군은 일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을 완벽하게 하는 거를 갖다가 실천했었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정신적인 일과 우리가 일을 잘하는 거를 분업을 잘 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분업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고 열어놔서 후배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인의 측면에서는 김정렬 장군은
이 후배 군인들을 챙겨줬더라면 최영덕 장군은 동지들 그리고 그 동지들의 그 유족들에게 이를 베풀었던 장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건 금방 제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만 올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군이 앞으로 최영덕 장군과 김정열 장군에 대한 서열 매기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두 분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던 공군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친일 논란이 있는 김정일 장군도 이 친일파로 매도하지 말고 이분이 만주로 가서 독립투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일본 육사를 갔던 것이 만약에 과라고 하면 저는 이분의 인생에서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90%는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공군이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저도 친일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조선이 왜 망했는지를 저도 한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은 이 김정일 장군은 우리가 친일파로 매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필요하다라면 제가 많은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이야기를 오늘은 이걸로서 자제를 하고 이 다음 기회에 이런 문제를 한번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제가 이 그림이 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두만 총장님, 우리 최창희 총장님, 여기 우리 역사기록단장님 저 이렇게 찍었는데 이 장면은 바로 김두만 총장님 집에서 항공징비록을 독해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제가 윤일균 장군님 그 회고록을 쓰려고 윤일균 장군님이 공군의 비밀 정보부대를 운영했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많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화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김두만 총장님하고 아마 얘기를 하셨던지 제 책을 읽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가장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항공징비록을 우리 최창희 총장님 재임 시절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 총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날 그 인터뷰를 하러 가면 역사단장님이 간부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간부회의를 못 들고 가서 제가 총장님한테 메일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럼 총장님은 뭐라 그랬냐? 가시라. 가시고 내가 필요하면 나중에 보고받겠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거의 편의를 봐주시고 수도 없이 전화해서 진도 체크를 하시고 또 필요하면 김두만 총장님 댁에 오셔가지고 독해 참석해 주시고 했던 그 기억이 저는 지금 새롭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공군의 리더들이 나오시면 이렇게 지금 연로하신 우리 이 항공선각자 그다음에 참전 조종사님들이 이제 언제 어떻게 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 계실 때 한 분이라도 그분이 기록이나 그분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도 한번 발벗고 나서서 또 열심히 그 기록을 남겨서 우리 공군의 초창기 공군 역사를 좀 풍성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 시국이 굉장히 저는 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이 공군은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김정일 장군이 남겨놓으신 이 항공의 경중에 입각해서 이 국가 안보의 주요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사람은 레이 클라인이라는 미 CIA 부국장을 역임한 정치학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주장한 게 바로 뭐냐? P는 바로 이 국력입니다. 이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 C가 바로 크리티컬 매스거든요. 인구와 영토 크기. 그 다음에 E는 경제력, M은 국방력, 거기에다가 S는 전략, 스트라테지고 W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북한보다 40, 50배 잘 사니까 설마 북한이 우리를 먹을 수 있냐? 아닙니다. 바로 베트남이 공산화된 걸 보면 그 우리가 적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냐? 그리고 적에 대한 우리가 전략을 갖고 있냐? 이것이 없으면요. 국방력, 경제력이 아무리 곱하면 0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김정일 장군의 정신, 또 최영덕 장군의 정신이 바로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했던 그 두 분의 정신이 바로 클라인이 얘기한 국력의 공식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뜻을 나누면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